안녕하세요, 공부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네, 광복절 아침이고요. 네, 월요일이네요. 네, 8월 15일 월요일 아침. 네, 이렇게 휴일날 또 건넌풍부의 방송 아침의 시작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35분이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씨고요. 네, 기온은 어제보다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26도 정도 되고요. 다만 바람이 되게 좀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흐린 날씨 계속되고 있고요. 조금씩 햇빛이 이렇게 비춰오고는 있네요. 구름 사이로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깜깜했었죠. 낮 최고 기온은 한 31도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와, 나뭇잎들 흔들리는 소리. 나뭇잎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때로는 휘청휘청, 크게 흔들릴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살짝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지금 26도인데도 바람이 좀 이렇게 불면은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소리 들어오죠. 부딪히는 소리. 나뭇잎들이 막 차르르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듭니다. 이 또한 이제 여름의 정취죠. 와, 오늘은 이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요즘에 조금 이슈가 또 약간 정치적인 이슈를 생각해 보면은, 여당의 그 당대표와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의도 정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의도 정치, 국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각 정당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실제로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무소속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 안에서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국회의원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 아마도 대통령이 아닐까. 모든 국회의원들의 장래 희망은 대통령. 아니, 모든 국회의원 지망자들 중에,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든지 다른 당원들이라든지 정치에 뜻을 품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꿈은 국회의원, 나는 국회의원이 돼서 일을 잘 해보겠다.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통령의 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자체는 자신이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좀 한번 이어보는 거겠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옳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맞게 되는 거고요. 서로 같은 의견을 공유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뭉쳤다가 때로는 뭔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좀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조금 그런 상황, 특히나 아주 좀 극렬하게 부딪히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징계가 있었고요. 뭐 문자 메시지 파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는 또 그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 기자회견 그리고 이 당대표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의 정치 그리고 그와 연관된 다른 정책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한국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오롯이 이렇게 이제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자체를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게 있었죠. 비대위원회가 출범되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비대위 출범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비대위 체제가 출범이 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비대위 구성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아마도 당 자체에서는, 여당에서는 비대위 구성 쪽으로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 그 인선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기존 당대표는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 라는 기준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정당, 그 다음에 국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권력, 삼권분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인데요. 물론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입법, 법을 만들고, 행정, 법을 집행하고, 사법, 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처음, 중간, 끝이 될 수도 있겠죠.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을 만들고, 중간 단계에서 집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법에 따라 그릇됨이 없는지 심판을 하고요. 물론 순서는 그렇고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요, 국가의 원수,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가지고 있는 그 행정 분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면서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의 어떤 권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가 말이죠, 때로는 사법부에 주어져 있는 그 권한을,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국가에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판단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고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다 라고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그 판단 자체도 결국은 사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답이 없습니다. 딱 이런,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사법부가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말하자면 이 또한 하나의 정치 상황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죠. 과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귀추가 모아졌다.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당대표와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인물들조차도 가처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가 더 혼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을 막고 조금이라도 좀 안정된 그런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라는 입장이 있었겠죠. 그런 소용돌이 치는 현실 자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과연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참 숙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에요. 다만 은연중에 저도 살짝 생각이 드는 게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한 51%, 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49%, 이 정도로 봤습니다. 평소에 그 당대표의 어떤 성향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두 경우 다 사실 그렇게 당대표로서 당대표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기각이 된다면 그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은 어떤 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판단을 하는 사법부의 그 판단에도 내 생각하고는 이런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민심이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어떤 정치 상황들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부류가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결국은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방향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인용이 됐다고 하면은 결국은 비대위가 출범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그렇게 어떤 이제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상황, 이게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속되는 이제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정치 활동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좀 독립된 좀 중요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혼란이라고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떤 정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딪힘 같은 게요, 더 극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예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51%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운 거는, 이게 그냥 막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난 이걸 명백하게 가려내야 되겠다, 따져봐야 되겠다,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밖에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자신이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으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 가치란 무엇인가. 말하자면은 우리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뭐 MZ 세대들, 2030 세대, 그들로부터의 지지, 과연 누가 지지하는가, 누구를 결속시킬 것인가 라는 측면.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는 정치인의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인가? 왜 나와 생각을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가치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기존의 정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정치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자체가 조금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뭔가 새로운 방식, 지금까지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가치 자체가 훼손이 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로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 그 하나의 잣대가 능력이었죠. 능력 위주의 어떤 사회. 이런 겁니다. 뭔가 소외계층이라든지 더 필요로 하는 어떤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인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찾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결국은 거꾸로 그런 일종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이득을 챙기는 것은 아닌가. 사회를 보는 눈이 그런 관점들이 말이죠.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사회가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막 뭔가 너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넘쳐 흘러가지고 누구나 진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뭐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겠죠. 저는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80년대 한 90년대 중반까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하고 왕래를 하던 시절이 그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기가 말이죠. 여러 가지 한국의 몰아닥친 굵직한 이슈들을 통해서 IMF 상황 90년대 후반에 IMF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점점 더 우리가 이제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무언가 이 조그만한 공간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알아서 가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졌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언가를 나눈다는 거, 정부가 알아서 그거를 나누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조금 하기 힘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움직임 아닌가. 그게 현실로 드러난 사례들이 참 많고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보다는 거꾸로 뭔가 편법적인 방법, 뭔가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 제도를, 제도에 대한 접근이 그 용이하다는 그런 유리함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현실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게 대학 입시가 되었든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과정이었든 하여튼 간에 뭔가 공정하지 않은, 그렇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은 능력이라는 가치, 그리고 좀 더 드러나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거는 공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들. 결국은 그러니까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예요. 그 공정을 정의하는 사람들의, 그 정의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좀 진짜 제대로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어떤 과정,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서 조금 조정이 있는 게 합당한 부분이긴 하나, 그걸 조정하는 사람들이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이른바 MZ세대, 2030 세대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하나의 가치, 하나의 어떤 인생에서의 철학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옳지 않다. 기존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인드, 그런 가치관 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공정하다라고 궁극적으로 여겨진다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그냥 참고 뭐 이거 어차피 뭐 이게 좀 지나가겠지,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부조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세대들 보면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퇴사하는 그런 경향들도 좀 생겨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 조직 자체를 내가, 사실은 본인들도 이거를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도저히 그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는 이제 퇴사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 간에요. 워낙에 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가득해 있고, 실제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만히 있는다, 내가 뭐 대의를 위해 참는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차도 이 상황을 그냥 피해가기 위한 기존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거꾸로 새로운 어떤 세대들, 그 세대들이 정말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아마도 저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지금 어떤 시대 정신, 그런 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기존의 논리라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반대파를 무릅쓰고도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마 저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약간 정치적인 이슈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지금 시간이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바람은 좀 불지만 조금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 자,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일찍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